그들은 수백만 명의 환호를 받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들의 목소리와 멜로디는 불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위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마지막을 택했습니다. 전쟁의 혼란이나 음흉한 질병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일상의 우연을 통해서였습니다. 잘못된 한 걸음, 평범한 물건, 순간의 부주의, 그리고 삶은 유리처럼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유럽 전역이 알고 사랑했던 7스타의 이야기로 그들의 예술적 유산은 남아있지만 마지막 순간들은 잔혹한 아이러니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 클로드 프랑수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클로클로라고 부르던 클로드 프랑수아는 프랑스 팝의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는 대륙 전체를 춤추게 했고 모든 화음, 모든 몸짓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이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마이웨이로 불멸이 된 노래의 주인공이었고 3,5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질서와 흠없는 대칭에 대한 그의 열망이 그에게 불운을 가져왔습니다. 1978년 3월 11일 프랑수아는 BBC 녹화에서 지친 채 파리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목욕은 그에게 휴식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벽에 약간 비스듬하게 걸린 램프에 꽂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이었겠지만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흠이었습니다. 아직 물속에 서서 그는 램프를 바로잡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젖은 몸이 노출된 전선에 닿았습니다. 감전은 즉시 치명적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완벽을 추구했던 한 남자의 삶은 겨우 39세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필 이 작은 디테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불규칙함이 그의 삶을 꺼뜨린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경쾌함의 아이콘도 잃었습니다. 자신의 욕실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두 존 덴버. 존 덴버는 풍경의 목소리였습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s 또는 Annie's Song과 같은 노래로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산, 강, 고요한 길의 이미지를 선사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따뜻함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자주 노래했던 하늘이 그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운명이 되었습니다. 1997년 10월 12일 덴버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자신의 경비행기, 즉 실험용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은 그의 또 다른 큰 열정이자 구름과의 유희였으며 그의 노래가 마음과의 유희였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교활했습니다. 연료 선택 스위치가 잘못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 덴버는 몸을 비틀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방향타를 눌렀습니다. 짧은 불안정의 순간, 갑작스러운 선회, 그리고 비행기는 퍼시픽 그로브 앞바다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겨우 53세의 나이에 즉사했습니다. 박수도 작별 인사도 없이 오직 자네를 씻어내는 파도만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하늘에서 그는 삶을 마감했습니다. 조종실의 실수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구름 사이에 메아리처럼 남아있습니다. 3. 밥 새 것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미국 텔레비전의 친근한 얼굴이었습니다. 밥 새 것은 풀하우스의 데니 테너였고 America's Funniest Home Videos의 매력적인 진행자였으며 How I Met Your Mother의 따뜻한 내레이터 목소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항상 농담을 달고 다니고 항상 온화한 분위기로 거실에 웃음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꺼지고 무대가 고요해졌을 때 삶은 그에게 비극적인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2022년 1월 9일 새것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호텔 방에서 생명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이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침대는 손대지 않은 상태였고 폭력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검 보고서는 잔혹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마도 낙상으로 인한 두개골 뒷부분에 대한 심한 충격이 대량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없이 홀로 조용히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한 남자는 박수갈채가 아닌 외롭고 치명적인 순간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쁨을 주었던 한 엔터테이너의 삶은 아무도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낙상, 설명할 수 없는 순간, 그리고 웃음은 침묵했습니다. 가스파르 울리엘, 그는 젊고 우아하며 강렬함으로 가득 찬 새로운 프랑스 영화의 얼굴이었습니다. 가스파르 울리엘은 한니발 라이징이나 생 로랑 같은 영화로 스크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종종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으며 그의 역할은 멜랑콜리와 신비로움 사이를 떠도는 듯했습니다. 그는 미래, 즉 프랑스 연기 예술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는 무대가 아닌 스키장에서 갑자기 끝나야 했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울리엘은 프랑스 알프스의 라 로지에르 스키장에서 휴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촬영도 카메라도 없이 그저 눈을 즐기는 단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교차로에서 그는 다른 스키어와 충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넘어졌고 다른 스키어는 일어설 수 있었지만 가스파르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그르노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의 머리 부상은 너무 심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스파르 울리엘은 겨우 3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삶의 연약함을 자주 구현했던 배우는 고요하고 비극적인 연약함의 순간에 자신도 죽었습니다. 플래시도 박수도 없이 오직 눈, 침묵, 그리고 프랑스 영화의 기억 속에 영원히 얼어붙은 얼굴만이 남았습니다. 제프 포카로. 그는 록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었습니다. 토토의 드러머였던 그는 아프리카나 로산나와 같은 세계적인 히트곡에 독특한 박동을 불어넣었습니다. 제프 포카로는 정확하고 강력하며 창의적인 세대 최고의 드러머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수천 명의 팬앞 무대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원에서 조용하고 교활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평범하게 찾아왔습니다. 1992년 8월 5일, 포카로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신의 잔디밭에서 화창한 오후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작업이었습니다.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숨을 들이쉴 때마다 독극물이 그의 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몇 순간 만에 그의 몸은 알레르기 쇼크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췄고 세상을 울리게 했던 남자는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겨우 38세의 나이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부검 결과는 확인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도 전형적인 로큰롤식 몰락도 아닌 단순히 일상적인 독극물과의 치명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비극적인 모순, 리듬으로 가득했던 삶이 자신의 정원의 고요함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음악계는 가장 위대한 박자를 선물했던 이들 중 한 명을 잃었습니다. 유크 테리케스. 그는 시카고의 거친 영혼이었습니다. 기타줄을 연주할 뿐만 아니라 비명 지르고 울고 환호하게 만든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그의 솔로는 격렬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으며 그의 스타일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팬들에게 테리 캐스는 밴드의 진정한 심장이었습니다. 모든 음표로 살아 숨 쉬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위험과 무기에 대한 그의 매료는 그를 비극적인 밤으로 이끌었습니다.
1978년 1월 23일, 캐스는 파티에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권총을 보여주었고 마치 장난감인 양손 안에서 무심하게 돌렸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멈추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테리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장전되어 있지 않아. 몇 초 후 그는 다른 총을 들고 앉아 머리에 대고 조롱하듯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머리를 날려버릴 거라고 생각해? 딸깍, 총성, 그리고 침묵. 테리 캐스는 32번째 생일을 불과 8일 앞두고 즉사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자살도 평범한 사고도 아니었고 경솔함, 지나친 자신감,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이 치명적으로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음악계는 가장 반항적이고 열정적인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을 잃었습니다.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죽음과 잘못된 장난을 치던 순간에요. 7. 버터플라이 맥퀸 그녀의 이름 자체도 시 같았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여리고 밝은 목소리를 냈던 버터플라이 맥퀸. 프리시 역할로 그녀는 여러 세대의 기억 속에 남았지만 할리우드 밖에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현명하고 독립적이며 용감했습니다. 그녀는 고정관념적인 역할을 거부하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서 물러나 책과 오래된 석유 램프에 둘러싸여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램프 중 하나가 그녀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995년 12월 조지아주 오거스타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84세의 그녀는 석유 램프에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습관, 매일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램프가 폭발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옷에 불이 붙었고 불은 자비 없이 청아 피부를 태웠습니다. 맥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나 카메라 앞에서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터무니없고 잔혹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할리우드의 미소를 견디고 차별을 극복하며 자신에게 충실했던 한 여인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불꽃 폭발에 의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름이 약속했던 것처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화 역사의 페이지 사이를 계속 날아다니는 나비처럼요. 7개의 운명, 영광과 명성 속에서 빛났지만 가장 평범한 순간에 부서진 7명의 삶. 비뚤어진 램프, 조종석에서의 잘못된 조작, 호텔 방에서의 낙상, 눈밭에서의 충돌, 한 모금의 독극물, 무기로 인한 부주의한 행동, 폭발하는 석유 램프. 이 죽음들 하나하나는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거의 허구처럼 들리지만 그것들은 쓰디쓴 현실입니다. 남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흔적입니다. 그들의 노래,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얼굴, 운명이 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삶에서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연약하고 종종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드라마가 아니라 작은 우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동안 우리는 명성이 불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술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그들은 진정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모든 이미지, 모든 메아리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비록 침묵이 그들의 마지막 노래였을지라도요.